예, 안녕하세요. 예, 오정연 한국통사 7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의 제목은 동아시아 대륙그룹인 구석기인들입니다. 제가 이 한국통사를 쓰면서 늘 강조하는 것이 역사는 현장에서 보고 배우고 느껴야 된다. 그래서 답사했던 주로 이제 저는 아무래도 청소년 대상의 미래학교를 운영했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학부모가 함께하는 답사를 쭉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오대산 월정사라든지 공주의 공산성, 그냥 강화도의 부근이 고인들 같은 이런 사진들. 그래서 역사는 현장에서, 그리고 강의 교재는 오정연 한국통사, 그리고 보조 교재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 상고사를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누가 이 땅의 주인이었는가? 그래서 동아시아 대륙그룹인 구석기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역포인, 제일 이제 중 가운데가 역포인이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역포인, 그다음에 승리산인 만다린, 그리고 우리나라 충북 청안에 있는 두루봉동굴에서 발견된 흥수아이,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땅의 주인들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주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피는 게 이번 강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목차는 구석기인에게는 국경선 없다. 그 다음에 동아시아 구석기는 누구누구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은 어떤 생활을 하였고, 그들은 바로 우리들의 직계 조상이다. 이걸 본토기원설이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적어도 제 위의 선배님들은 우리 역사가 이동기원설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석기인들이 오고, 그 다음에 신석기인들이 오고, 문이 없는 토기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이 땅의 주인이 됐다. 이것이 이제 이동기원설이고요. 본토기원설은 만주, 한반도, 연해주와 일본 열도를 포함하는 이 넓은 공간을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공간으로 본다면, 후기 구석기인들이 바로 우리 직계 조상이 되는 거죠. 자, 이걸 주제로 해서 오늘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의 뚜껑이다. 이걸 열지 않으면 역사의 공간과 역사의 시간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국경을 놓고 역사를 재단하게 되면 그건 국가의 역사입니다. 어느 민족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면 종족이나 민족의 역사가 없죠. 그들은 1776년에 독립하면서 미국의 역사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래서 그 민족이 살아온 시간과 공간을 봐야 되죠. 그런데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중학교 국사, 지금은 이제 한국사라 이름을 바뀌었지만 지도에 있는 구석기 시대가 압록강과 두만강 안에 이렇게 유적 위치를 표현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국사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 구석기인들은 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지 않았을까요? 당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70만 년 후에 대한민국의 국경을 알았기 때문에 안 걷는 겁니다. 참 웃기는 역사관이죠. 적어도 민족이라는 기본 단위, 정착과 기본 단위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 역사는 동아시아서고, 넓게는 세계사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 국경선은 없어져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70만 년 전에 구석기인들은 왜 강을 건너지 않았을까? 그것은 한국과 중국의 국경선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안 걷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동아시아 구석기 문화를 이해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구석시대는 국경이 없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벗어난 동아시아 전역을 우리의 역사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눈을 좁히게 되면 압록강과 두만강에 갇히고, 이걸 넓히면 이 대륙에 활동했던 역사가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본토기원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압록강과 두만강의 뚜껑을 열어라. 오늘의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동아시아의 구석기인들은 인류 최초가 시작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원숭이 사람, 그 이후에 호모 하빌리스, 손 쓴 사람 시대에는 그 인류가 아프리카라는 땅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호모 에렉투스쯤 됐을 때 이제 인류가 직립을 하고, 곧선 사람이라 불렀죠. 직립을 하고 불을
사용하여 고기를 익혀 먹음으로써 장수를 하고 인구가 폭발하고 그리고 고향을 떠난다 그랬죠. 그때 고향을 떠날 때 두 번에 걸쳐서 떠난다. 그래서 그것을 1차 이동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2차 이동인데 대략 동아시아 지도를 놓고 볼 때 이 지도의 아래쪽, 그러니까 여기 남전, 원모, 유광, 마패 이 아래쪽 사람들은 주로 1차 때 이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170만 년 전 되겠죠. 그리고 위쪽, 그러니까 여기 북경인이라든지 금우산인, 묘산인, 전곡리는 바로 2차 이동 때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자바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1차 이동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해수면에 올라서 약 100m 정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바닷속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차에 이동한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보는 여기 북경인, 그 다음에 상원 검은모로 사람, 그 다음에 금우산, 묘산, 전곡리 사람들이 2차 이동한 호모 에렉투스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여기 보면 요 호모 에렉투스 굳던 사람,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동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슬기 사람이라고 부르는 호모 사피엔스가 바로 평양의 덕천인, 웅기의 역포인, 여기는 이제 평남인데 평남 덕천인데 지금 이제 평양 특별시에 포함돼서 기록에는 2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남, 덕천, 그다음에 함경북도 웅기, 역포인, 윤영성, 합자동인, 호북, 장양인, 광동, 마페인 이런 사람들이 다 호모 사피엔스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는 창을 사용하고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고요. 동아시아의 세 번째 구석기 호모 사피엔스 직계 조상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중석기와 신석기로 넘어가는 중간 다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평양의 만다린, 그다음에 청원 도루봉동굴의 흥수아이, 이것은 그 동굴을 발견한 사람이 김흥수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약 8살 정도 되는 그 아이의 이름을 흥수아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구석기의 마지막 단계 단양 수양계인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동아시아에서는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에서 시대별 인류들이 넓게 살았죠. 이들이 바로 우리 직계 조상이 되는 구석기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순서대로 동아시아의 곧선 사람의 첫 발자국을 남긴 사람은 운남 원모인입니다. 운남은 이제 중국의 남쪽 사람들인데 그때 나온 두개골을 복원해서 저런 형태니까 가끔 주변에 저 정도 이 얼굴을 본다면 저 사람은 아마 유전자가 가장 170만 전부터 이어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도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진데 왜 우리가 이 운남 원모인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 호모 에렉투스의 첫 발자국을 남긴 이 사람이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우리 불을 사용한 최초의 인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지금 운남성 여기죠. 운남성 원모가 여기 있고요. 지금 불을 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불에다가 고기를 꼬창에다 꽂아서 이렇게 구워서 먹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사용한 최초의 인류이다. 그 유적지에서 나온 어금니나 이빨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호모 에렉투스의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북경인, 베이징인이라고 부르고요. 북경 주구점 유적 안내지에 보면 현대 인류, 그 다음에 원숭이 사람, 그리고 중간쯤 되는 요 얼굴을 보면 아직 그 사람, 우리가 보통 현대인보다는 아무래도 유인원에 좀 가까운 얼굴이겠죠. 약 70만 년 전 인류고요. 이 산정동에 가면 이렇게 많은 동굴들이 있습니다. 이 옆에가 지금 이제 시멘트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파괴를 했는데도 진짜 수십 개의 동굴들이 지금 유적지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한국인들이 북경을 가면 대부분 자금성을 갔다 오고 북경 갔다고 해요. 근데 여기 산정동, 우리가 주구점이라고 부르는 이곳을 꼭 가보기를 제가 권유합니다. 자, 북경 주구점에 가면 이렇게 대략 위치는 북경 외곽입니다.
서남쪽 외곽이라서요. 이게 한번 갔다 오면 거의 반나절 이상을 소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행을 간다 그러면 여행사가 간다 그러면 이런 것을 아예 동선에서 잡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잡는다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꼭 가야 될 곳. 그래서 뭐 법원사 같은 거, 우리 역사적으로 기황후도 관련이 있지만 당태종이 고구려 원정 갔다가 참패를 한 후에 죽은 30만의 장병을 위로하기 세운 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전에는 민충사라고 불렀고요. 원나라 때 기황후가 그걸 법원사로 바꿨죠. 그럼 법원사는 우리 역사하고 관련이 없냐? 무지 관련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 신돈이라든지 공민왕이 역사적으로 만난 데가 바로 법원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법원사라든지 이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관광유적지라고 하는 데가 아닌 곳을 잘 찾아서 꼭 가보기를 원하고요. 이 북경인이 우리에게 또는 동아시아에서 왜 중요하냐? 바로 이 사람들은 불을 보존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불을 최초로 만든 인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원모인은 불을 사용했고 이 사람들은 불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불씨를 보존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북경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것은 평양 상원 검은모로 이 모퉁이의 저게 색깔이 검어요. 그래서 검은모로인이라고 불렀는데 요 중간쯤에 동굴이 있고 앞쪽에 내가 흐릅니다. 호모 에렉투스라든지 호모 사피엔스의 주거지의 특징은 항상 앞쪽에 강이 흐르고 강에서 좀 멀리 떨어진 언덕이나 산 중간쯤에 동굴이 있습니다. 대부분 석회 동굴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주거지가 되면서 은거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강변 쪽을 바라보면 동물들이 오죠. 그래서 사냥하기 좋고 또 물이 있고 식수로 쓸 수 있고 물고기가 있고 그래서 그리고 그 주변에는 많은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죠. 물가니까. 그래서 살기가 좋기 때문에 여기도 당연히 동굴 중간쯤에 이렇게 동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런 이빨은 그러니까 여기는 두개골은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도구들이 나옴으로써 바로 선사 인류가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상원 검은모로 사람들은 약 60만 년 전, 그러니까 2차 이동 때 온 사람이고 평양 지역에서 나타나는 호모 에렉투스, 그다음에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는 평양 지역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연계적으로 그때 바로 평양 지역의 최초의 선사 인류, 그래서 이들을 평양 선사 인류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다음 중국 윤영 본기현의 묘후산인입니다. 물론 당연히 만주에 있습니다. 만주에 있는데 우리 역사에서는 배우지를 않죠. 저는 우리 초중고 청소년들이 한국사를 배울 때 압록강과 두문강의 뚜껑 안에 있는 한국사에 물론 청소년이 빠지는 건 아니죠.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안 가르치니까 그 틀에서 갇히게 돼요. 그 틀에서 갇히게 되면 우리 역사를 늘 압록강과 두만강이나 뚜껑 속에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걸 벗어던지고 묘우산, 우리가 고구려 답사를 가면 그 집안으로 갈 때 심양공항에 내려서 환인으로 갈 때 중간쯤에 있습니다. 자,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심양에서 환인이나 집안으로 갈 때 그 중간쯤에 본계라고 있습니다. 그 동굴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묘산인이고요. 거기에 저렇게 치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40만 년 전 구석기인이니까 호모 에렉투스의 뒷부분이 되겠죠. 역사적으로 뒷부분. 그리고 이들은 팔맷돌을 사용했습니다. 많은 팔맷돌이 나옵니다. 그리고 북경인과 이쪽에 있던 북경인과 만주에 있던 북경인과 이쪽 요동반도에 있는 금우산인의 중간 다리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두개골의 형태라든지 쓰고 있는 유물을 보고 이게 징검다리다. 역사는 이 징검다리를 통해서 바로 묘산인 다음에 금우산인 다음에 우리 연천의 전곡리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역사에는 그러한 그 징검다리가 없으면 그걸 미싱 링크라 잃어버린 고리. 근데 이 본계의 묘산인은 북경인과 금우산인 중간에 묘산인이 있고 금우산인 다음에는 전곡리인이 있어서 바로 역사의 징검다리를 선사인류의 징검다리를 해준 대표적인 선사인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하게 되는 바로 영구 금우산인은 호모 에렉투스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기 사람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사람 속이고 그 다음 단계는 사람 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사람 속으로서 현대 인류에 가장 근접한 이제 첫 번째 사람이라고 봅니다. 물론 전공리에서 두개골이 나왔다면 전공리인이 그런 영예를 획득을 했겠죠. 근데 전공리는 안타깝게도 노천 유적입니다. 그래서 두개골이나 이런 인류의 뼈는 발견되지 않았고 주먹도끼와 같은 도구만 발견됐지만 여기는 동굴이었어요. 석회 동굴이었고 이 안에서 저렇게 두개골이 나와서 그 두개골을 복원해서 이 모양을 보면 우리가 만주와 한반도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 한국인의 조상형 얼굴이라는 걸 금방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우산이는 여기 요하가 바다와 만나는 지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구현 바로 옆에는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그 계현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고인돌 있죠. 석풍산 고인돌. 그다음에 해성의 고인돌이라 이런 것들이 다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인돌을 남긴 사람들은 넓게는 이 지역에 산 구석기인들의 후예라고 할 수가 있죠. 약 30만 년 전의 구석기인이고 곧선 사람에서 슬기 사람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인류고 거의 저렇게 두개골이 이렇게 잘 남아서요. 얼굴을 바로 이렇게 복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천 전공리인입니다. 연천 전공리는 우리가 구석기를 하면서 주먹도끼를 예를 들었듯이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주먹도끼가 발견이 됐다. 그래서 서양인들이 자신들은 이미 전기 구석기 마지막에 이미 저렇게 정교한 아슐리안 계통이라고 부르는 주먹도끼를 만들었는데 동아시아는 아직도 찌개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오리엔탈리즘이라 해서 동양을 무시하는 서양인들의 우월의식으로 삼았어요. 사실 70만 년, 100만 년 전 인류와 지금 현대 인류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1900년대를 전후해서는 민족이나 인종, 국가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식민지 역사관이 크게 막 떨쳐 일어났죠. 그래서 인종적 차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회적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종적 진화가 사회적 진화론을 발달했어요. 그래서 약육 강식의 세계를 국가 단위로 하면 강대국이 약소국을 장악하는 것은 인류의 자연의 법칙이다. 이러한 논리를 적용했던 것이 바로 이 주먹도끼였는데 바로 이 연천 전공리에서 이렇게 주먹도끼가 나왔는데 왜 다르냐? 서양의 돌과 동양의 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양에 특히 우리 한국 땅에서는 주먹도끼를 만드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박물관에 가면 주먹도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도에서 대한민국이 나오고 여기 북한이 나오는 것은 이게 구글 지도라서 그렇습니다. 구글 지도를 따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박물관에 가면 만날 수 있는데 약 27만 년 전 구석기인이고 연천 전공리에 가면 선사유적관이 있으니까 거기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정말 아름답고 이쁜 주먹도끼는 초창기 발굴을 서울대에서 했기 때문에 서울대도 조금 있지만 대부분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최초의 주먹도끼가 출토된 바로 이곳에 연천 전공리이고 안타까운 것은 두개골이나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굴형은 아직 만들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곧선 사람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슬기 사람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 슬기 사람의 첫 장을 장식하는 것이 바로 평남 덕천인입니다. 지금은 이게 이제 평양 특별시 안에 있지만 예전에 발굴지는 평남 덕천이었기 때문에 덕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약 10만 년 전 구석기인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지만 이렇게 집이 이렇게 이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한대 유적입니다. 동굴 유적이 아니고 한대 유적인데 거기에 주춧돌이나 이런 나무를 이렇게 박은 그런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최고의 호텔을 지어서 산 아주 요즘 말하면 문명인이죠. 요즘으로 개념하면.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이빨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거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이 나중에 크면 이제 나중에 발전하면 이제 움집으로 발전하겠죠. 그래서 이 평남 덕천인을 최초의
호텔을 건설한 인류다. 이렇게 북한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자, 슬기 사람의 두 번째를 장식한 사람은 승리산인입니다. 저는 이 얼굴을 보면서 이분한테는 이분을 거론하면 이게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독고시 성을 가진 분의 얼굴랑 너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얼굴형이 지금 존재한다는 거죠. DNA적으로. 약 4만 년 전 구석기인이고요. 우리 이 압록강과 두만강 남쪽에서 발견된 마지막 슬기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슬기 시대, 호모 사피엔스 시대를 산 마지막 사람이다. 그래서 평양 승리산인이고요. 이 승리산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변이 보이는 언덕의 동굴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있습니다. 자, 가장 널리 알려진 슬기 사람입니다. 청원 두루봉 동굴. 여기도 시멘트를 채취하는 과정인데 수많은 동굴들이 있는데 거기 두루봉 동굴에서 발견된 아이고요. 이 대략 이제 슬기 사람과 슬기 사람은 이렇게 서로 약 겹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슬기 사람은 약 25만 년 전부터 쭉 살아서 한 3만 5천 년까지 살았고, 이 슬기 사람은 5만 년 전부터 시작해서 약 한 1만 2천 년 전, 그래서 약 한 1만 5천 년 정도가 겹치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이 승리산인은 거의 4만 년 전이지만 슬기 사람이고, 이 흥수아이는 슬기 사람인데, 이렇게 아이로 이렇게 KBS에서 이렇게 그 두개골을 전체 전신 뼈를 구성해서 얼굴을 복원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의 옆쪽에 국화꽃이 나왔어요. 그래서 꽃을 장례의식에 사용한 최초의 인류인데 이것으로 끝이면 안 돼요. 그 동굴 입구에서 진달래꽃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 충북 청원에는 그 산 주변에 국화꽃과 진달래꽃이 야생으로 흔하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입구에 진달래꽃이 있다는 건 뭐냐면 가을에 죽은 아이를 위해서 국화꽃을 준 후에 이듬해 봄이 되니까 그 들판을 뛰어나들던 아이를 생각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친구든 누구든 그 아이가 묻혀있는 동굴에 이 꽃을 바친 거겠죠. 그래서 꽃을 사랑한 최초의 선사 인류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만 년 전 인류가 봤고, 또 약 이제 1만 2천 년 전 평양의 만다린, 그러니까 평양에는 아까 말한 대로 평양에 이제 승리산이라든지 만다린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약 1만 2천 년 전이니까 구석기 마지막 인류죠. 그래서 이 슬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구석기인들이 신석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연결고리의 인류다. 그래서 본토기원설의 중요한 인류가 되고요. 이렇게 여러 뼈마디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이 얼굴은 또 우리 그 가수, 그죠? 얼굴 너무나 닮았어요. 뭐 아시잖아요. 딱 보면 박이라고 딱. 그러니까 앞쪽은 독고씨를 가진 탤런트와 너무 얼굴이 닮았고요. 이분은 가수, 그 JYP의 그분하고 얼굴이 너무 닮았어요. 이게 욕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만큼 진화적 발전 과정이 오래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인류의 이 DNA가 변치 않고 지금도 나오고 있다는 거. 흥수아이와 같은 얼굴들은요, 충북의 괴산이나 음성이나 이런 데 가면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복원해놓은 얼굴을 보면. 자, 그러면 특히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인류를 계속 보겠습니다. 이 얼굴을 엄청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얼굴입니다. 자, 쭉 보면 여기 가운데가 역포인인데요. 이 역포인들의 얼굴들은 실제 우리가 괴산이나 진천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얼굴입니다. 그냥 진화가 가장 오래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왼쪽에 승리산인, 이 승리산인은 독고씨를 가진 그 영화배우와 너무나 닮았고요. 또 여기 만다린은 JYP의 대표가 너무 닮았잖아요. 뭐 이분들이 그 얼굴을 보고 복원한 건 아니에요. 두개골을 보고 이렇게 복원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토기원설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이든 유전자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지금까지 했던 것을 한번 쭉 보십시오. 자, 이제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자, 원모인, 북경인, 평양 상원 검은모루인들이
평양 지역의 최초의 인류였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쭉 와서 승리산인 그리고 만다진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동아시아 대륙을 누빈 여러 구석기인들의 모습이고요.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70만 년 전에 국경선이 있다. 이것은 역사 인식의 뚜껑이 여전히 압록강과 두만강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적어도 선사 인류에 대해서는 이 뚜껑을 벗어나야 된다. 자, 이것이 오늘 강좌의 주요한 핵심이고요. 두 번째, 동아시아의 여러 지역의 구석기인들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의 구석기인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전체의 구석기인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두 번째 인식이고요. 자, 세 번째 오늘 놀라운 생활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사용한 원모인부터 불을 보존한 북경인, 그리고 주먹도끼를 만들어 사용한 전공리인, 그리고 예술적 감성과 영혼에 대한 인식을 가졌던 흥수아이까지 우리 구석기인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게 단지 시대적인 그 시공간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 단지 우리는 그 시간과 지금 시간이 너무 멀리 떨어진 것 보이지만 인간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그들도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았던 고대 인류였다는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될 거고, 그리고 오늘 동아시아 대륙을 누빈 구석기인들의 마지막 결론은 구석기인들은 신석기인들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그냥 줄곧 이어진, 그래서 이러한 지도에 이런 지도, 압록강과 두만강에 갇혀 있는 구석기 시대나 신석 시대의 지도는 벗어버리고 아시아라는, 동아시아라는 거대한 관점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본다면 고조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자, 이상으로 해서 동아시아 대륙을 누빈 구석기인들을 마치고 구석기와 신석기의 징검다리라고 하는 중석기인들 바위 그림을 새기고 가축을 기르기 시작한 구석기와 신석기의 중간 단계 중석기인들을 다음 강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